새벽 알람 소리를 듣지만 잠을 못 자서 일어나지 않는다. 마지막 꿈 이후 96시간이 지났고 당신은 이게 치명적일 거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의 어떤 부분도 치료법 없는 병에 걸려 죽기 전에 지옥에 갈 거라 상상하지 않는다. 역사상 200명 미만에게만 영향을 준 병이지만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시체처럼 느낀다. 땀에 젖은 매트리스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가 커피를 내릴 때 요즘 당신을 버티게 해주는 건 오직 커피 한 잔뿐인 것 같다. 밖은 이미 밝아지고 있다. 또 한밤이 지나갔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엄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잔뜩 와있다. 오늘 엄마와 브런치를 먹기로 했다. 몇 주 전부터 일정에 잡혀있던 약속이다. 최근에 겪고 있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잊어버렸던 것 같다. 이 모든 게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다. 이런 문제가 생긴 지는 벌써 1년쯤 됐다. 잠깐 잠이 들었다가도 밤에 여러 번 불안한 마음 때문에 깨어나고 다시 잠드는 건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그저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에서는 온갖 불안이 24시간 뉴스 채널처럼 반복된다. 그래도 그때는 아침이 반가웠다. 잠은 여전히 하루와 다음 날을 구분해줬다. 하지만 최근 며칠 사이에 잠이 멈췄다. 잠에 빠져드는 것도 깜짝 놀라 깨어나는 것도 없이 그저 의식만 남았다. 엄마와 브런치를 하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자 엄마는 넋을 잃고 바라본다. 그리고 널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며 네가 태어나기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말한다. 할아버지는 생애 말년의 불면증에 시달리셨고 갑작스럽고 끔찍한 건강 악화로 인해 세상을 떠나셨다. 엄마는 이 말을 꺼내기 전에 잠시 머뭇거리지만 이미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는 알고 있다. 할아버지도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 이 얘기를 듣고 너는 이제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의사에게 증상과 가족력을 이야기하자 의사는 다소 놀란 듯 보이고 신경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된다. 불편하고 침습적인 검사들이 이어지고 통제된 환경에서 수면 검사를 통해 네가 잠을 잘 수 없는지 확인한다. 그 후 뇌파 검사로 뇌의 전기 활동을 측정하고 이어 MRI와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한다. 그리고 신경과 전문의가 정말로 어떤 가능성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척추에 주사기를 꽂아 뇌척수액을 뽑아내 분석한다. 몇 주 검사 후 신경과 전문의는 그의 최악의 우려가 사실임을 알릴 수 있다. 당신은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을 앓고 있다. 이 질환은 1765년부터 보고됐지만 1986년에 이름이 붙여졌다. 당신은 평생 임상적으로 잠들지 못할 것이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3일만 잠을 자지 못해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당신은 이미 한계를 넘었고 수면 부족으로 뇌와 신경계가 심각하게 손상돼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한다. 계속 이대로라면 2년 안에 사망할 수 있다. 머릿속으로 계산해본다. 시계는 며칠 전부터 시작됐다. 그 전에 지옥 같은 시간을 겪어야 하며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계속 의문을 품는다. 사실 당신은 유전적 복권에서 탈락해 전 세계 70가족 만 영향을 받는 심각한 신경퇴행성 질환에 걸린 것이다. 정말 100만 분의 1 확률이다. 당신은 새벽 3시에 이해하기 힘든 의학 저널을 뒤적이며 이 사실을 안다. 이상한 돌연변이로 인해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이고 수면을 조절하는 시상이라는 부위를 공격한다. 그래서 치명적 불면증의 첫 번째 증상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당신이 이 일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운한지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들다. 프리온 질환 중 15가지는 유전된다. 당신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100명도 안 되는 극히 드문 돌연변이에서 비롯된 유전적 오타다. 의사들은 이것을 D178N이라 불렀다. 이름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131건이 보고됐고 여성 57명, 남성 72명이지만 성별 차이는 없다. 진단 평균 연령은 47.5세다. 하지만 이제 조기 발병도 배제할 수 없다. 평균 생존 기간은 약 18개월로 신경과 전문의의 예측과 같다. 당신은 해가 뜨는 동안 그 숫자들을 본다.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은 드문 프리온 질환으로 유전적 질환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2024년 번개로 연간 약 24,000명이 사망했으며 올해 전 세계 상어 공격 사망자는 4명입니다. 통계적으로 당신은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 1단계 첫 4개월 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도미노처럼 작용해 수많은 불쾌한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당신은 항상 지쳐있고 운전은 위험하게 느껴지며 요리조차도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이제 몇 주째 깨어있고 밤을 새는 것도 그 숫자가 너무 커서 멈추게 됩니다. 슈퍼마켓에 있을 때 공황 발작을 겪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에 무릎을 꿇고 숨을 쉬기 힘들어지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괜찮냐고 물어도 대답할 힘이 없고 숨쉬기도 힘듭니다. 병이 진행되면 이런 일이 일주일에 한두 번 반복됩니다.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날이 갈수록 집에 머무는 것이 더 편해지지만 정말로 심각해져서 제대로 잠이라도 잘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삶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극히 드문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림자나 밤마다 나는 소리에 쉽게 놀라 낯선 이가 침입한 듯 느낍니다. 아침이 와도 여전히 깨어있고 그때부터 망상이 시작됩니다.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독살하거나 모두가 공모하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엄마, 의사들, 신경과 의사까지?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런데 이 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지? 4달 후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2단계 50개월. 가끔씩 안도감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순간에는 마치 삶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쳐서 여기저기서 1시간 정도 잠이 들기도 하죠. 기절하듯 자다 시계를 보고 밖이 어두운지 확인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진짜 잠들지 못하고 뇌는 쉬지 않으니까요. 만약 치명적 불면증이 단순히 잠을 자는 것과 못 자는 것 사이를 스위치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훨씬 더 빨리 죽게 될 겁니다. 72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96시간이 지나면 인지장애가 시작되고 곧 정신병 상태에 빠집니다. 당신은 이미 96시간을 넘겼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면 피가 머리로 몰리면서 어지러움 때문에 거의 쓰러질 뻔합니다. 대부분의 아침에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메스껍고 혼란스럽습니다. 짧고 산발적인 잠조차 점점 더 드물어집니다. 마치 자신이 죽어가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잠을 자더라도 회복에 필요한 깊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다는 겁니다. 뇌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지 못해 정신이 서서히 손상되고 이 손상이 환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처음엔 희미하다가 점점 크게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니며 힘들어하는 아기가 있다고 느끼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 두개골을 뚫는 듯합니다. 아기를 찾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지만 이는 비교적 약한 환각입니다. 앞으로 몇 달간은 실제 악몽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할아버지도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며칠에 한 번씩 방 구석에 그림자가 반쯤 들이운 채로 희미한 형체가 보입니다. 거기서 당신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도 같은 걸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당신은 항상 땀에 젖어 하루에도 여러 번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동공이 바늘구멍처럼 좁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또 다른 환각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에 있을 때조차도 공황 발작이 점점 더 자주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멈춰버린 것 같고 당신의 정신은 완전히 당신을 배신하는 듯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적 영향이 더 뚜렷해집니다. 수면 부족과 신경계 손상으로 발기가 어렵습니다. 매일 심각한 변비로 화장실에서 몇 시간씩 보내는 게 무력감만큼 굴욕적입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삶을 10개월째 버티며 9개월도 채 남지 않았을 때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3단계 13개월. 이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완전히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잠깐이라도 의식을 잃거나 미세하게 잠드는 일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 만큼 급격히 체중이 줄어 예전 자신이 그림자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붕괴되고 몸이 쇠약해지며 휠체어가 필요해집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단어들도 점점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근육 경련이 온몸을 휩쓸고 팔다리가 갑자기 떨리며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생명 유지 기능 통제력이 약해져 무작위로 고통스러운 근육 경련이 발생합니다. 더 나쁜 점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정신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환각도 멈추지 않고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변 현실과 점점 멀어지고 모든 것이 점점 더 낯설고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은 이제 영구적인 최면 상태, 경계 공간에 들어섭니다. 깨어있음과 잠 사이에서 세상은 비현실적이고 꿈같이 느껴지나 실제로 잠들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뇌 손상은 소통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결국 말을 완전히 잃거나 말할 수 있을 때조차도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의미 없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가족들은 치료법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당신의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클로나제팜은 근육 경련 완화에
바르비투르 사념은 만성 불면증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일관되지 않은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이 점점 몸에 갇힐 때 그 고통을 덜어줄 것은 없습니다. 이 질병은 알츠하이머나 암보다 드물어 의료계에서 연구 자금 지원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망한 결과가 발견되었지만 그 어떤 연구도 아직 인간에게 적용하거나 일반화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악화되면 13개월에서 19개월 동안 지속되는 4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만약 자신의 시상 타라못들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스위스 치즈처럼 보일 것입니다. 치명적 불면증으로 사망한 환자들의 시상은 질병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손상으로 인해 벌레가 파먹은 것처럼 보인다고 묘사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고통스러운 증상을 설명합니다. 시상은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며 수면과 천등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땀을 흘리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그리고 발기부전과 변비를 겪고 있는 것도 모두 그 때문입니다. 병이 이 정도로 진행된 단계에서는 당신은 완전히 말을 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도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몇 달 전부터 세상과 단절되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모든 과정을 깨어서 겪고 있습니다. 이제 집을 나와 호스피스에 입원하게 됩니다. 당신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위관 영양을 받습니다. 이 병은 진정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며칠, 몇 주, 몇 달이 악몽처럼 흘러가도 당신은 한 번도 의식을 잃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지옥 같은 19개월. 이 지난 후 당신의 몸은 결국 한계에 다다르고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 운명적인 아침 이후 처음으로 당신의 뇌가 드디어 멈추고 쉴 수 있습니다. 추위에 강한 남자와 추위 알레르기가 있는 남자의 의학적 상태를 확인하거나 시청해 보세요.